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마이너스 850억 적자에서 매출 4조, 흑자 전환, 2차 전지 이 기업은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미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의 대장주를 공략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나의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찾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 그리고 24년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가장 유력한 후보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을 압축해서 항상 영상으로 종목군들과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벌써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나 AI나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남은 하반기와 24년도 상반기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리포트 관심이 있으신 투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2차 전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말의 핵심 키워드는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연말의 핵심 키워드가 2차 전지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배터리의 후발주자의 흑자 전환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후발주자이자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있죠. SK온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SDI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매출액과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쌓아왔는데 SK온만 유독 적자만 지속하면서 시장에서 낮은 수율을 보여왔죠. 근데 이번에 SK온이 전분기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3분기에 861억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50억이 조금 넘는 규모의 적자고요. 영업 손실률은 근데 3%대로 SK온이 출범한 이후에 가장 낮은 폭으로 하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온이 올해 3분기에 매출액이 3조 7,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늘었거든요. 즉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45%가 늘었는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만들 때마다 적자가 늘어난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업 손실률이 낮게 나왔을까요? 바로 수율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나 중국 공장에 대한 수율이 상반기에 90%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수율 9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수율이 삼성 SDI나 LG 엔솔처럼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출이 늘면 늘수록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매출이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에는 신공장에 대한 수율 개선 그리고 APMC 생산세액 공제 상승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고요. 3분기에 SK온이 이 생산세액 공제로 수령한 금액이 2,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1분기와 2분기 합쳐서 1,670억 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만 2,100억 원을 수령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지금 SK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부터 해가지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그게 기대했던 부분보다도 적게 나온 것뿐이지 사실 2차 전지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현재 투심이 엄청나게 폭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투심이 폭발을 했죠. 실질적으로 6일부터 24년도 6월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다고요. 한정적으로 허용했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하는 350개 종목에 대한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아니 이거 200개랑 150개 총 350개에 대한 것만 추가된 건데 이게 영향이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코스닥 150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50%에서 80%, 많게는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공매도만 금지가 돼도 지금까지 공매도가 나왔던 시장에 대한 쇼커버링과 그다음에 개인 투자들의 투심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부양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석 달 동안 미국의 S&P 500 지수가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하락했거든요. 정부는 하락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 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언급할 정도로 사실 공매도에 대한 이 개인 국내 투자들에 대한 반발심도 상당히 높고 거기에 따른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의 수급을 상당히 끌고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무려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6조 정도를 넘어섰고요.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 362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무려 98.5%입니다. 그냥 거의 다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지 여파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하자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입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한 게 지금까지 중에서 총 12번이 있고요. 2020년도 6월 16일 이후에 3년이 넘게 지나서야 처음으로 발동할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의 투심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매도랑 투심 악화가 됐던 대표적인 산업이 뭐가 있어요? 2차 전지가 있죠. 시가총액 15조가 넘는 16조가 넘는 에코프로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에코프로 비엔 말할 것도 없고 LNF도 27%, 포스코홀딩스도 10%, 15%를 넘어서 계속적인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즉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공매도 전면 금지가 2차 전지 등 일부 종목에 단기 반등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이탈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는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이탈이 우려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시장의 국내 증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년 이래 2000년대부터 2023년대까지 2000년 이래에 상당한 저점을 찍은 시점이 현 시점이고요. 지금에 대한 환율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매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하는 건 아닌 건 맞지만 사실 이 환차익이 이 환율 자체가 펀더멘탈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즉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현재의 환율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를 비교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매도에 대한 랠리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시장이
개인 투자들의 수급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의 쇼커버링과 시장의 어느 정도의 수급으로 오히려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입니다. 이번에 2차전지가 실적으로 증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 만에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3개 분기 만에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2차전지 업계가 업황 부진에도 실적으로 성장성을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 만에 지난해 1년치를 뛰어넘어 당장의 불황보다 장기적인 비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도 지속되고 있고 메탈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마진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왔고 중국 업체들 특히나 비아디나 CATL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너무 많이 찍어대다 보니까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가 2025년도 이후에 저가 전기차에 대한 양산 계획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를 공략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LFP, 국산 LFP 배터리를 현대차와 국내 기업이 함께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국내 기업과 보급형이나 중저가 전기차용 LFP 배터리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2025년도 내년까지만 개발한 다음에 전기차에다가 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바꿔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국산 LFP에 대한 배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중국과의 경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LFP 배터리 개발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프로젝트로 내년 말까지 개발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가 그리고 K 배터리 산업의 핵심적인 기업들이 현재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현대차가 LFP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시장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현대차가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맞냐? 특히나 전기차 산업에서는 비아디나 테슬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올해 3분기에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율이 무려 10%에 육박합니다. 현대차의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9.8%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차 비중인 3.4%와 비교하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GM이나 포드와 같은 갖은 악재들이 나오면서 생산 확대 계획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면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현대차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요. 전기차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도 만들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돈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잘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전기차를 판매할 수가 없죠. 그리고 GM과 포드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전환에 딜레이가 걸리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중국이 장악한 LFP 배터리 시장을 미국에서 국내 기업이 장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시장이 지금 당장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가 가장 저평가일 때 상장한 기업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코로나 시기 때 시젠이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1000%에 가까운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 21년도, 22년도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코로나가 풍토병과 같이 그냥 우리한테 감기나 독감처럼 바뀌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 시점에 SD바이오센서라는 기업이 상장이 됐습니다.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다는 거겠죠. 즉, 이 종목이 어떤 산업의 강세일 때 상장이 되냐, 강세가 아니라 약세일 때 상장이 되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갈라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가치가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부터 2차 전지 시장이 주목받을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성 ST입니다. 이번에 일반 청약 증거금에서 12조 원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죠. 일반 투자자 대상에서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이 무려 1891대 1을 기록한 시장의 핵심적인 기업이었고요. 수많은 개인 투자들에게 주목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제조 기업인데, 문제가 뭐였어요? 2차 전지의 약세장에 상장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때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다 빠지고 있을 때 상장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도가 상당히 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 BM이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1순위 주식이다, 1위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성 ST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 일단 이 기업은 전기차와 ESS용 2차 전지 배터리 내에서 전장 부품의 전류를 연결하는 전도체 부수발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에서부터 보호하는 모듈 케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서 왜 이렇게 주목받았냐? LG 엔솔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현재 SK온에 대한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신성 ST고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영업이익을 따라잡은 기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나왔던 1, 2분기에 대한 상반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작년 22년도 1년 동안 나왔던 영업이익을 따라잡을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반기 실적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은 압도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시장에서 2차전지 약세로 인해서 과대 낙폭 이후에 오늘부터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 올라가려면은 그 구간 자체가 워낙 많이 남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 가신다고 하시면은 2차 전지 상승 랠리에서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이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업인 만큼 2차 전지 강세 속에서는 상당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께 2차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 2차전지가 연말에 왜 강세가 나올 수 있는지부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말고도 여러분들께 아까 약속드렸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로봇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린다고 했는데, 해당 리포트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마쳤다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나올 겁니다. 무료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이용 가능하신데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 이용 약관 누른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이죠.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이거 말고 전화번호나 집 주소 안 적어도 되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정보만 적으시고 해당 컨텐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당 무료 회원가입 란을 정보 제공을 최선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께서 무료 회원가입이 끝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 깃발 버튼이 박혀 있는 반도체 AI 로봇 총정리집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공지사항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공지사항 클릭하시면은 하단부로 스크롤 내리셨을 때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집 PDF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직접 정리해서 핵심 자료집과 함께 급등 추천주 컨텐츠란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핵심적인 뉴스들과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재료들, 그 재료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정리해서 제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꼭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